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앞에서 발표하시는 거 보고 또 오늘도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고양시하고 파주시하고 가까이 붙어 있어서 활동이 이렇게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하면 더 재미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동체라는 걸 대한민국 곳곳에 뿌릴 수 있을 것 같은 욕심도 내봤습니다. 저는 고양시에 있는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저희 도서관이 10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55평을 넓혀가지고요. 동네 카페와 극장을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양시 안에 자치공동체 지원센터를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수탁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또 어떤 공동체 살이를 했는지 선생님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요게 도서관이 아주 가난해요. 저희는 마을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만든 거거든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시나 도로부터 그 모든 도서관들이 받는 만큼의 지원 외에는 다 주민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내가지고 운영합니다. 그래서 다 무료여서 오시는 분들이 이거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시는데 아닙니다.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품을 모아가지고 주머니에서 십시일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16장의 A4 용지 크기만큼의 광목입니다. 이 광목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수업을 했어요. 한 글자씩 캘리그라피 만들어줘. 이랬더니 아이들이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 도서관을 상상을 한 거예요. 여기 온자 보세요. 엎드려서 책 읽는 거. 도자는요, 신발바닥 밑에 질경이 하나 씨앗이 붙어서 얘가 걸어 다닐 때마다 온 사방에 질경이를 뿌린다는 얘기예요. 덕분에 저희는 굉장히 이뻐요, 이게. 그래서 다 바늘로 광목 한 2막 끊어가지고 커다랗게 현수막 만들어 놓고 행사 있을 때마다 얘를 걸어두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됐느냐? 포토존이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너무 예뻐요 이러시거든요. 네, 궁하면 뭐가 통해지더라고요. 네, 자, 대한민국에서 작은 도서관은요 고유명사예요. 이게 딱 떨어뜨려서 고유명사입니다. 작은 도서관이 되려면 10개 정도의 의자, 몇 개의 테이블, 책 한 3,000권 이상 이런 기준을 맞추면 다 작은 도서관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공간이 지금은 절대로 작다고 누구도 얕잡아 보지 않습니다. 왜냐? 공동체 거점 공간으로 작은 도서관만큼 딱인 곳이 없거든요. 저쪽에서 끄덕끄덕 하시는 분 계세요. 작은 도서관 관계자이신 것 같아요. 또 다른 분들은 뭐야, 작은 도서관만 중요하다는 거야? 이제 이러실 수도 있는데 선생님들 공동체 활동하다 보면 공간 아쉬우시잖아요. 그런데 공간을 굴리려고 하면 공간은 한번 굴려놓으면 월세 내야죠, 관리비 내야죠.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이럴 때 기존에 만들어 있는 작은 도서관하고 협업해서 공간도 같이 쓰시고 프로그램도 공유하자는 얘기죠. 저희는 이렇게 해서 동네 사람들과 공간을 공유했습니다. 2009년 일이었어요. 공간은 요만한데 할 거 다 했습니다. 초대장 만들어서 막 뿌리고요. 제대로 이제 개관식을 했습니다. 나무 한 그루 심었습니다. 이파리 가득 펼치고 팔별려 하늘 껴안는 느티나무 한 그루 심었습니다. 흙 대신 우리들 마음에 심은 그 나무 아래에서 책이랑 놀고 이웃과 어울리며 재미있는 삶을 가꾸고 싶습니다. 자, 이게 뭔 얘기냐면요. 저희 동네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맺은 사람들은 다 평말을 씁니다. 저는 도서관에 앉아있으면 아이들이 오늘 어디 갔다 왔어? 배고픈데 간식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딴 데서 오신 분들이 이 동네 애들은 왜 이렇게 애들이 싸가지가 없어? 이제 이러시거든요. 근데 조금만 더 있어 보면 얘들이 분위기 봐가지고 요 어른한테는 존댓말 써야 될 것 같아. 요 어른한테는 평말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간 어른들한테는 애들이 꼬박꼬박 존댓말 써줘요. 근데 그거 아니고 난 너희들하고 친구가 되고 싶거나 특별히 여기다가 힘 안 준 사람한테는 그냥 이렇게 마구 친구처럼 대해요. 근데 요게 더 넓혀져서 이웃집 아저씨, 이웃집 엄마하고도 다 격없이 지냅니다. 그리고 동네 전체가 별명을 불러요. 저는 동네에서 시냇가고요. 또 어떤 아빠는 벽돌이고, 어떤 아빠는 장수풍뎅이고, 어떤 엄마는 백조고. 그럼 애들도 다 백조, 뭐 시냇가, 벽, 뭐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냥.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 도서관은요, 느티나무는 아이들이 지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재미있는이란 네 글자는 어른들이 지었고요. 우린 도서관인데 조용히 하고 살고 싶지 않아. 여기서 시끌시끌 와글와글 놀면서 살고 싶어. 그리고 동네 전체를 그 당시에 어린이 도서관이 유행했는데 우린 어린이들만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온 가족 이래서 14글자의 긴 이름이 탄생한 겁니다. 자, 이제 수수께끼. 자, 공동체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말랑말랑한 뇌와 마음을 가져서 상상력이 뛰어나시더라고요. 선생님 아까 보니까 뮤지컬 하셨나요? 아니에요? 자, 604 무슨 숫자일까요? 여기 불 잠깐만 꺼주실 수 있나요? 저희 도서관 초창기 모습입니다. 내가 한번 상상해 볼게 하시는 분 10. 네. 10명이 모였다. 어느 분이세요? 어우, 선생님 훌륭하세요. 10가구가 모였습니다. 10가구가 모였어요. 자, 604는 뭘까요? 604권. 선생님들. 604권일까요? 604호일까요? 작은 도서관은요, 작은 도서관이 되려면 1000권 이상 있어야 돼요. 604호입니다. 작은 도서관으로, 작은 도서관으로 6층이면요, 망한 거예요. 적어도 1층이나 2층이어야 오가는 사람들이 오지, 6층에 있는데 누가 옵니까? 그런데 저희한테 주어진 공간은 이게 최선이었다고요. 그러면 9.8은 뭘까요? 9.8평. 네? 역시 공동체를 하셔서 그런지 아주 말랑말랑하시고 정확하세요. 9.8평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법에요, 10평이 안 넘으면 작은 도서관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안타깝게도 작은 도서관이 아닌 거예요. 그게 몇 년도의 일이라고요? 2000년. 네, 2009년에 작은 도서관 등록증 안 받으면 어때? 우린 그냥 할 거야. 이러고 했습니다. 하다 보니 동네 오갈 데 없는 애들이 바글바글 모여드는 거예요. 엄마들도 모여들고 아빠들도 모여들고 좁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평수 늘립시다. 근데 이 당시에 이 10가구, 10명의 조합원들은요, 출자금 냈죠. 다달이 월세 내야죠. 관리비 내야죠. 제 월급 줘야죠. 이러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냈거든요. 그렇다고 조합원들이 여기를 이용하러 오느냐? 안 옵니다. 여기는 그냥 동네 사람들, 동네 애들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돈을 낼 여력이 없는데 어떻게 또 공간을 얻어? 이랬더니 이용하는 시민들이 뭐라고 제안을 해주셨냐면, 1일 오프 합시다. 이래가지고 술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장이 이렇게 벌렁벌렁 뛰어가지고 원래 호프집 한 1일 호프하면 2,000원짜리는 한 5,000원 받고 이래야 된다는데 가슴이 떨려가지고 2,000원짜리는 2,500원 받고 그리고 또 어떻게 동네 분들 대접하는데 좋은 재료 써야지 이러면서 장을 어디서 봤냐면 생협에서 봤습니다. 저희가 남았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안 남았죠. 이 장사 중간에 다 포기하고요. 그냥 우리 오늘 놉시다. 이래가지고요. 동네 동아리들 다 불러서 그냥 무대 꾸미고 놀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노는 걸 고양시에서 활동하는 시민 활동가분들이 와서 구경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는 공동체라는 게 전국의 지자체별로 활성화되지 않을 때였거든요. 얘들 봐라. 고양시 한쪽 구석에서 지들끼리 이렇게 재밌게 놀고 사네? 요거 더 연구해 봐야 되겠어. 그리고 저희 단체를 추적한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도서관 만들기 전 10년 전부터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공동육아로 아이들을 같이 키웠거든요. 그때부터 협동조합을 쭉 해온 거였고 도서관은 마지막 협동조합인 거예요. 그러면서 미치는 장사를 한 줄 알았는데요. 이게 손님이 막 바글바글 넘쳐가지고 옆집 술집에 있는 술 다 가져오고 막걸리 막 저집가 다 끓여다 하고 해가지고 46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꿈에 그리던 청소년들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요 앞에 공간은요, 애들이 배 깔고 뒹구는 데고요. 새로 만든 요 공간은 다 의자하고 탁자가 있어서 청소년들하고 어른들 공간입니다. 이제 잘 아시겠죠? 2010년에 603호를 8.7평을 더 얻어서 두 가구가 조합원으로 다시 더 들어왔습니다. 자, 9.8평에다가 8.7평 더하면 10평이 넘죠. 드디어 작은 도서관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양시가 이때쯤에 2011년에 마을 공동체라고 안 하고요. 고양시는 자치 공동체입니다. 그게 이제 대한민국에서 처음이었어요. 다 마을 만들기 센터였는데 고양시는 시작할 때부터 자치 공동체 지원센터였어요. 공동체를 통한 주민들의 자치 실현 요거를 그때부터 시작한 거였고 저희는 요 사례를 가지고 동네 카페와 극장을 만들겠다는 제안서를 가지고 고양시에서 1등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낸 계획서에는 7억짜리였어요. 7억 하면 다 주는 줄 알고 그때 1등 먹고 동네에다 전화 걸었어요. 그 뮤지컬 하는데 밴드 하는데 밤 다 빼. 이제 내가 건물 하나 빌려가지고 우리 거기 다 모여 살자고 이랬는데 막상 되니까 7억 다 안 주시고 얼마 주셨게요? 3억. 억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5천만 원 받았어요. 5천만 원 받아서 이게 억이란 돈은 함부로 주는 게 아니었구나. 이제 이런 걸 깨닫고 5천만 원 가지고 동네 카페 겸 극장을 만들었습니다. 자, 도서관에서 책 대출해주고 반납해주면 되지 별짓을 다 했네 이러시겠지만 그건 공공도서관 이야기고요. 작은 도서관은 목적 자체가 지역의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고 보급하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책과 사람 사이에 관계라는 거에 방점을 팍 찍고 책 빌리러 오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이 사람하고 관계 맺어주고 요 사람이 요게 필요하대? 저 사람이 저거 갖고 있는데? 그런 거 이렇게 엮어주고요. 제가 하는 역할이 도서관이 하는 역할이 그래서
부동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역할을 합니다. 도서관으로 전화 와요. 나 여기 약국인데 우리 보조 약사가 나갔어. 여기서 알바하실 분 한 분만 구해줘. 그럼 이제 제가 그 약사하고 잘 어울릴 사람을 궁합을 봐가지고 누구 엄마 이렇게 연결해 주죠. 또 어떤 집에서는 엄마들이 와요. 우리 애 아빠가 갑자기 직장을 그만뒀어. 그리고 이제 눈물바람 합니다. 도서관 오셔서. 어떻게 뭘로 먹고 살아? 그러면 저는 그분 이야기 다 들어주고 이분이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이 고민을 하면서 동네에서 자영업 하시는 업체들 많잖아요. 그분들하고 다 연결해 드립니다. 이게 작은 도서관이어서 가능해요. 수많은 동네 정보가 그리로 모이고 쌓입니다. 자, 고양시는요, 파주시처럼 땅이 크질 않아요. 그냥 이렇게 가오리처럼 생겼고요. 여기는 전부 다 그린벨트라 서삼동 서원동 있고요. 여기가 아파트 밀집 지역이고 여기가 그 유명한 학원가들이고 저희는 여기에 있습니다. 서울의 배드타운이라 그러죠. 딱 잠자러 오는 동네. 파주시는 산업 기반이 많아요. 굉장히 행복한 동네입니다. 고양시는 없습니다. 서울로부터 25km 반경 안에 뭐 수도권 과밀지역, 뭐 억제지역 이런 거로 다 묶여서요. 일제 산업시설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만 있어요. 굉장히 안 좋은 환경입니다. 그 안에서 행신동은 동네를 싹 훑어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동네 동아리, 공동육아 하는데 대안학교, 문화예술단체, 생협, 교육단체, 시민단체 여기를 다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이제 도서관 얘기인데 10가구로 시작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5천만 원을 가지고 동네 카페를 만들었다 그랬죠. 극장하고 자 이렇게 줄창 공연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 인제에 가면 평화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DMZ 안에. 그 도서관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쪽의 자연환경과 이쪽의 프로그램을 두 동네가 상생하는 거로 엮어서 1년에 한 번씩 도시 아이들을 버스에 싣고 강원도 인제 DMZ 안으로 갔습니다. 가서 그 아이들, 그쪽 아이들, 이쪽 아이들 서로 식구 맺어주고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발전하냐면 DMZ 안에서 생산해낸 곡식들을 저희 고양시 행신동에서 파는 협동조합을 만듭니다. 유통협동조합. 써보니 좋더라 행신쿠. 이래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동네 애들 중에 나 대학교 안 가고 미리 일하고 싶어. 그러면 이쪽으로 다 연결하는 겁니다. 선생님들 공동체는요. 자, 지원금 받아서 올해 3천만 원 잘 썼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 자립. 이러려면 동네가 행복하려면 일자리까지 만들어내는 거가 짱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즘은 주민자치 얘기하죠. 선생님들은 주민자치에 이미 한 발 내디디신 분들이세요. 자, 이게 이제 저희 동굴에서 한 거고요. 네. 도서관을 중심으로 동굴이라고 하는 동네 카페 겸 극장을 만들어서 저희가 실피주처럼 얽히게 여기는 도움을 받은 거, 도움을 준 거 이래서 동네 전체를 그림을 그려봤어요. 지도를. 여기는 보면 빠삐에라고 하는 동네 미술학원, 책바람이라고 하는 동아리, 반찬가게, 음악학원, 또 뭐 있죠? 프로카월드라고 또 자동차 공업사,
하여튼 다 묶여 있는데 보세요. 캐시백 받는 데도 있고 장소 제공만 해주는 데도 있고 설립에 참여했고 공연으로 함께 하는 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동네 지도를 싹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은 이게 동맥과 정맥처럼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상생하는 거예요. 네, 동굴은 이렇게 지역의 커뮤니티 센터 역할도 하고요. 리빙타운, 사는 동네라고요. 사는 동네는 일자리까지, 휴식까지 다 꿈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레저타운, 동네에서 놀아야죠. 놀러 저쪽 가서 놀고 여기 가서 잠만 자고 이거 아니라고요. 네. 자, 요거는 동굴에서 도서관하고 같이 한 프로그램인데요. 봄이 되면 저희 동네는 동네 신년회를 같이 합니다. 그게 이름이 동네 북 콘서트예요. 요 시간에는 낭독 그리고 이웃의 발견이라 그래서 요게 새로 사업장을 낸 분, 기존에 있던 분들, 청소년, 어린이 이렇게 해서 토박이가 동네 이야기를 해주시고 새로 사업장을 낸 분이 자기 가게를 홍보합니다. 그러면 요때 홍보한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이 듣고 아, 저 집에 가면 우리가 3만 원 내고 치료받으면 그 중에서 3천 원은 동네로 간대. 캐시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 동네는 특히 아빠들을 참여를 많이 시켰습니다. 아빠들. 엄마들 죄송하지만 아빠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면요. 훨씬 더 힘을 더 받고 앞으로 훌쩍 갑니다. 엄마들은 사실은 동네에 거주하는 시간이 더 길어요. 물론 이제 직장 가지신 분은 다르지만 그런데 일터에 출퇴근하는 아빠들을 동네에서 놀게 하면 동네가 더 빨리 바뀝니다. 저희 동네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동네 아빠들을 최대한 행사에 많이 끌어들이고요. 이게 이제 겨울에 하는 하소연 콘서트라고 동네 송년회예요. 이때는 뭘 하냐면 1년 동안 나 살아봤더니 올해 요게 아쉬워. 이렇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콘서트를 포스터를 붙여놨더니 도서관으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하소연이 누구야? 이제 이렇게 그래서 와봐. 와보면 내가 하소연 누군지 보여줄게. 이래서 하소연 콘서트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부부싸움이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이크 잡고 부부싸움 하다가 화해하는 거예요. 이제 동네 사람 앞에서 부인 흉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막 부글부글 끓죠. 그럼 나도 하소연 할래 이러고 나와서 남편 흉을 또 막 조목조목 보는 거죠. 또 심지어 엄마하고 아들이 서로 싸웠어요. 엄마 잔소리 때문에 내가 미치겠어. 엄마는 우리 집 애가 이러니 내가 잔소리를 안 합니까? 이러고 하다가 끝에 가서는 결국 동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화해시키고 다들 모여서 놉니다. 처음에 저는 이거 마포 성미산에 가서 본 따온 거예요. 마포 성미산에선 하소연 대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동네는 하소연 대회를 했다가 동네가 살짝 금이 갔대요. 왜냐? 이게 동네 일을 하는 분들이라 우리 동네에는 요게 필요한데 이게 이쪽 동네에 불편할 수 있거든요. 요 얘기를 하다 나니까 의가 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우리 동네는 하소연 대회 안 할 거야. 하소연 콘서트 할 거야. 이래서 공연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싶었는데 그날 다 했습니다. 2시간 잡았던 공연이 거의 한 4시간 정도 했어요. 나중에 먹으면서 그냥 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이제 동네에 이렇게 잔치를 하는데요. 저희는 동네 신년회,
동네 송년회 사이에 이렇게 5번의 행사를 합니다. 단오, 복날, 칠석, 한가위, 동지. 단오날 수리치떡 해먹고요. 창포에 머리 감고. 복날 닭 잡아서 닭죽 같이 먹습니다. 그 다음에 7월 칠석에 요때는요 습기가 제일 많은 날이라 원래 책을 머리에 이고 햇볕을 쬐주는 날이에요. 그리고 애호박전을 먹습니다. 이렇게 먹으면서 조상들이 살아왔던 풍습을 아이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잊지 않도록 알려주는 거예요. 동지에는 팥죽 써먹고, 한가위에는요 송편을 이렇게 마트에 가면 냉동떡 많지만 이거 말고 강원도에 사시던 분, 전라도에서 오신 분, 서울 내기이신 분, 경상도에서 오신 분, 충청도에 오신 분, 어르신들을 다 모셔놓고 전국의 떡을 빚게 했습니다. 빚어주세요. 그리고 젊은 엄마들이 붙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송편 빚는 걸 이렇게 다 둘러앉아서 배우는 거죠. 이렇게 하는 동안 동네 엄마들이 2패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냐면요. 무수리파와 공연파, 그러니까 공주파와 무수리파로 바뀌어요. 저는 무수리일까요? 공주일까요? 무수리처럼 생겼죠? 네, 저는 무수리 대표입니다. 네, 근데 처음에는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무수리 엄마들은 이 동네 잔치만 했다 하면 손에 물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수리 엄마들이 살짝 심술이 나가지고 우리 역할을 좀 바꿉시다. 그래서 바꿨어요. 그 다음 해에 다시 원위치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이 공주과 엄마들이 부침개를 부쳤는데 맛이 없어요. 맛이. 도저히 우리 그냥 하던 대로 하자. 이래서 다시 무수리는 무수리로, 공주는 공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동네에 무수리과 엄마, 공주과 엄마 이렇게 딱 2표로 나뉘어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동굴 카페, 동굴이라고 하는 카페는요, 동네를 굴려라의 줄임말입니다. 이끼 끼지 않게 계속 굴러가게 동네를 굴려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처럼 청소년들이 으슥하게 숨어서 딴짓할 수 있는 공간, 이걸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인류가 모여 살았던 건 동굴 안에서예요. 그 안에다가 심심하니까 소 잡는 그림 그리고 말 잡는 그림 그리고, 이게 문화예술로 이어진 거고 인류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고양시처럼 아무것도 없는 이 신도시 이 동네에 우리는 어떤 전통을 만들어야 될까? 이래서 문화예술로 지금부터 쌓자. 이래서 동굴입니다. 자, 보시면 엄마들 뮤지컬단이 있어요. 바스락. 바람처럼 스며드는 즐거움. 요 팀은요, 지금은 공연비 받고 공연단입니다. 요 팀은요, 여기가 5명의 아빠였는데 우리 맨날 서울에서 술 먹고 떡이 돼가지고 대리운전하고 오잖아. 아빠들이 스스로 모임을 만들고 일주일에 한 번은 동네에서 술 먹자. 동네에서 노래하면서 놀자. 이래서 동노놀이에요. 이랬더니 여기에 남편을 뺏긴 엄마들이 다른 집 남편하고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동네 기타 동기입니다. 여기도 이제 횟수가 꽤 돼가지고 여기저기 고양시 활동 이렇게 동네에서 필라테스도 하고요. 저희는 도서관이지만 읽는 거에서 이제 한 발짝 더 나가서 씁니다. 아까 선생님 파주 역사 쓰신 선생님, 네, 제가 되게 좋은
저 배워갔습니다. 아, 이것도 하나 배웠네 이랬는데 저희 동네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네복 콘서트, 동네 신년회에서요, 이렇게 시집을 하나 냈어요. 요 책이 2015년에 세종 우수도서로 선정이 돼서 지금은 대한민국 곳곳 도서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수께끼 시집이에요. 내가 제일 좋아하거나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걸 수수께끼로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한테 읽어주면 동네 사람들이 듣고 있다가 맞추는 거예요. 자, 맞춰보세요. 초등학교 6학년 통통한 남자아이가 쓴 겁니다. 이름은 모두 다 제목은 당신이에요. 당신, 한밤중 느닷없이 떠오르는 당신, 이름만 들어도 행복한 당신, 항상 접혀있는 팔, 얼마나 힘들었을까? 뭘까요? 치킨? 어머 세상에, 아니 한주 선생님들 왜 이러세요? 치킨입니다. 치킨이에요. 자, 보세요. 항상 접혀있는 팔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주 두꺼운 허벅지 얼마나 무거울까? 너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난 당신이 언제나 좋아. 내가 당신을 만나면 어떨 땐 기쁨이 되고 어떨 땐 괴로움이 되지만 그래도 당신은 항상 나의 행복. 기가 막히죠? 이런 식으로 도서관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사랑하거나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걸 수수께끼로 만들어 와. 이랬더니 동네에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아빠들 술자리에서 수시로 수수께끼를 내는 겁니다. 아빠들이. 내가 이거 낼 테니까 맞춰봐.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먼 행사할 때마다 책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아카이브가 없습니다. 기록. 선생님들, 기억은 시간 되면 날아가요. 아까 파주에 1966년 사진 찾으셨다고 굉장히 놀라워하셨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하시는 이 활동을 그게 무엇이 됐든 그림이 됐든 한 줄 시가 됐든 남겨두셔야 5, 60년 뒤에 우리의 후손들이 공동체 잊어버리고 개인주의로 살 때 다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하고 막 놀았죠. 그 다음에 요건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하고 평화도서관이에요. 거기 안에 프로젝트 맺어서 자매결연 맺어서 이렇게 놀고요. 청소년들하고 이런 활동도 하고, 요거는 아줌마 아저씨들 공부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콩 심은데 콩 난다예요. 네 애가 튼튼한 콩이 되길 바라면 당신이 튼튼한 콩이어야 돼. 이래서 부모 교육을 저희는 더 많이 시켰습니다. 요게 이제 그 책이고요. 요거는 프로카월드 아저씨라고 자동차 공업사 하시는데 자기 인생 중에서 시를 처음 써보셨대요. 지금 이분 자동차 공업사에 가면 시 액자가 막 있습니다. 그 뒤로도 쭉 쓰셔가지고 동네 청소년들, 잘 나가는 일진들 도서관으로 와서 빌려달라 그래서 빌려줬더니요, 어른들 다 나가라 그래서 다 나갔어요. 알고 봤더니 여자친구하고 200일 되는 날이어서 촛불 200개 켜놓고 과자 사가지고 파티하더라고요. 저희는 청소년들에게도 그냥 이렇게 내줍니다. 왜냐? 청소년을 빼고는 동네 전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떤 계층이든 다 동네 사람이니까. 네. 그 일진이 쓴 시입니다. 얘의 시의 주인공은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동네 밴드가 있습니다. 지금 12기까지 와 있고요. 요거는 7기 때인데 네, 이렇게 밴드 하는 분들을 위해서 프로젝트 밴드로 12기, 13기 계속 모집을 해가지고 공연을 하고 해체하고 또 14기 모집해서 또 공연하고 해체하고 이렇게 해서 동네 행사 때 이분들이 뜁니다. 자, 요거는 에라 모르겠다 GD의 노래를 저희가 패러디 해가지고요. 아까 마을 사진전 여신날 했는데 저희는 자기 사진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사진만, 흑역사 사진만 모았습니다. 이쁘게 나온 사진을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 흑역사가 누군지 맞춰보는 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여우주연상도 받고 나무주연상도 뽑고 이제 이러고 놀았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엄마들 동아리, 전시회장, 아빠 엄마 동아리, 청소년들 휴게실, 애들 방과후 지금은 긴급 돌봄하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 오갈 데 없고 부모들은 일을 가야 하고 그럼 이제 도서관에서 다 끌어안고 방역 잘 지키면서 그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거죠. 요거는 강원도 인제군 서화에 있는 저희 자매결혼 맺은 데인데 자 여기 보세요. 거기 다 유기농으로 이렇게 물건을 만들고 그쪽에서 저희는 이 제품을 팝니다. 거기서 유명한 게 불면증 환자에게 좋은 상추청이에요. 상추청은 동네 한의사가 불면증만 연구하는 한의사가 있는데 요 분하고 연결해가지고 상추청을 불면증 약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팝니다. 그리고 그 중에 수익금의 일부를 청소년들을 돕는 기금으로 저희가 모으고 있고요. 요 그림은 비보잉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자기네 춤동장 만드는 걸 제가 야, 나 브로셔 만들어야 돼. 그림 좀 빌려줘. 이래서 만든 거고요. 저희는 요거를 청은 청인데 다른 청이야. 그리고 우리는 동네에서 딴청 피우는 사람들이야. 이래서 딴청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불면증에 좋은 상추청이요. 지금은 팩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먹기 좋게 해서 제가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한의원에서도 팔지만 요거는 중요한데요. 저희가 방점을 청소년에 찍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청소년들 우범 지역에 가가지고 저렇게 떡볶이하고 먹을 거 해놓고 애들 상담을 해줍니다. 진짜 상담이 더 필요한 친구들은 전문가하고 연결하고요. 그날 나가서 12시까지 애들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요때 저희가 한 6년 하고 나니까 마약 운반책 애들이 왔어요. 그게 이제 공항에서 어디까지 딱 갖다 주면 300만 원이래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거만 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자기들이 먹어본 거죠. 마약을. 이제 그러면서 감금되고 갇혀 있다가 이제 집 밖으로 나가도 된다는 허락 풀렸는데 때마침 저희를 만난 거예요. 걔네들이 하는 말이 세상에 아직도 이런 어른들이 있다는 게 반가워요. 이렇게 말하면서 저희가 상담할 때 왔는데 저희가 활동했던 거를 칭찬을 들어서 2018년에 여성가족부로부터 푸른 성장 대상이라는 걸 받아서 맨날 상장만 받다가 처음으로 상금을 받아봤습니다. 2천만 원. 네. 도서관 이사하면서 진 빚이 4천이었는데 그 중에 2천 그거를 갚았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렇게 공동체를 쭉 하면서 살펴봤어요. 다른 동네에서 이제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사례 발표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지? 협동조합으로 근 20몇 년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요, 관계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외로움이 얼마나 큰 병인가. 외로움은요,
앉은 자리에서 담배 16개 피를 핀 것만큼 나쁘대요. 건강에. 관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의 필요성을 깨닫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죠. 경쟁보다 협동. 그 다음에 물질보다는 가치. 저희는 협동조합이지만 이익이 나지 않는 협동조합입니다. 가치를 공유하는 협동조합이에요. 밑 빠진 독인 거 알면서 물을 붓고 있습니다. 또 하나, 내가 가진 걸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운다는 건 애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인간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 이래서 배움과 성장이 하나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게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공동체가 유지되었고 활동이 넓어졌습니다. 공간에 대한 부담도 같이 마르시길 바래요. 모임 만들어지면요, 이 모임이 아주 탄탄해지면 공간에 대한 고민을 저절로 하게 되고요, 공간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또 공간이 생기면 그 안에 내용을 채우시면 되고, 요게 반복되다 보면 네트워크라고 하는 큰 그물망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 지속성이라는 게 생기고 자립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작은 도서관, 그리고 동네. 뭐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건 꿈이더라고요. 희망이고. 그리고 가능하게 해주는 꿈이고요. 도서관을 한 10몇 년 하고 나니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동네 한의사가 동의보감 강의를 하시는데 이렇게 강의하시더라고요. 제일 하수의 강의는 하수의 의사는 약으로 치료하는 의사래요. 이건 허준 선생님 말씀입니다. 동의보감 쓰신. 제일 하수의 의사는 약으로 처방하는 거고요. 그 위에 의사는 평소 먹는 음식으로 처방하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고수의 의사는 마음을 치료해주는 의사라고. 공동체는 마음을 치료해주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이미 고수의 길에